저희 그 총리님께서는 대통령만 빼고서는 다 해본 것으로 유명하신데 본경선까지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비책이 있죠. 경선 과정에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다 그거 가지고 그 후보가 되고 안 되고 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상대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이죠. 지금 현재 또 이낙연 전 총리와의 단일화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상위 1%에 속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후보하고 경쟁을 해도 도덕성 테스트는 확실하게 정세균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제는 대통령에 도전하셨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선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그것도 안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 혹은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또 지금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예요. 사실은 G10 수준이거든요. 아니면 그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은 강하지가 않아요. 양극화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본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에 관한 한 제가 제일 잘 안다. 정치인들 중에는.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집도 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 그게 저의 꿈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경선부터 통과를 좀 그렇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당내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있고 또 이낙연 예. 전 대표님이 또 우리 어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가셨어요. 예.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은 조금 낮은 편이신데요. 그렇죠. 예. 우리 9월 초 본경선까지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비책이 있죠. 이제 그 컷오프는 그야말로 이제 이 선수를 기본적으로 본선에 진출을 하는 사람들을 고르는 예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경선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선을 보면 여든 야든 거기서 드라마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를 꼭 만들고 싶다. 첫째는 다른 후보들보다 좋은 정책을 제가 많이 개발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발표한 것도 있고 정책 경쟁을 치열하게 하겠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경제 외교인데 이 시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져야 될 전문성 두 가지만 꼽으라 하면 경제 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민주당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나왔는데 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중도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정세균이 제일이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덕성 검증이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할 걸로 봅니다. 또 거론되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상위 1%에 속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후보하고 경쟁을 해도 도덕성 테스트는 확실하게 정세균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알려지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종합 점수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실 만한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선은 그 주택 정책이죠.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게 주택 문제 아닙니까? 저는 수요를 위축시키는,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과도하게 사들여서 이 투기 수요를 많이 만들었는데, 아마 제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걸 억제하는 정책. 근데 저는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규제를 가지고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부가 공권력만 가지고 시장 기능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규제도 하는 것이다. 이게 시장 만능주의는 저는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을 무시하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을 수요 억제 위주에서 공급 확대도 함께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2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걸 저는 공급 폭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130만 호는 공공에서 공급을 하고 150만 호는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5년 동안에 28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면 지금 이렇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데 이게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이 작동하면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산층이나 자가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까지도 적정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공 부분에 제가 아까 130만 호를 공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100만 호가 임대주택이고 30만 호가 분양주택입니다. 이 100만 호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후보들이 내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데 저는 총리 시절에도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확실하게 공급 폭탄을 떨어뜨려서 주택 문제는 잡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죠. 주택 문제를 잡아야 한다는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경제 이거 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좀 신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해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일자리를 정부가 만듭니까? 정부가 주는 일자리는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 정상적인 일자리가 나오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에게 이제 잠시 이렇게 건너가시도록 브릿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진짜는 기업이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신나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는 일, 그 일이 저는 첫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이 되는 정책들이라고 한다면요. 조금 더 지역으로 보면 저희는 이게 강원일보이고 또 강원도니까요.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좀 갖고 계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강원도는 지금까지 이 관광, 레저, 스포츠 쪽에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점은 살리고 동시에 산업 쪽으로도 좀 강원도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전통 산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죠. 미래 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저는 그 바이오 헬스 산업, 성장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산업이 수소 에너지 관련 산업이에요. 그래서 삼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 특구로 지정하고 직접 현장에 다녀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미래 에너지 산업 쪽에도 우리 강원도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강원도를 위한 정책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제가 그 이광재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광재 후보로부터 그 정책 패키지를 전부 다 인수를 했어요, 제가. 이광재 후보로부터 받은 정책 패키지 중에 강원도에 특화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승계하고 발전시켜서 강원도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광재 의원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송기현 의원님, 강원도의 인사분들을 다 이제 품고 계시는데요. 강원도의 이제 인사분들께서 총리님께 얼만큼의 힘이 될 수 있을지를 어떻게 가늠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그 원래 이광재 의원이 이 정책에 관한 한 사실은 1등이에요. 정책 보따리가 튼튼하게 준비를 해온 분이에요. 이광재 의원하고 저하고는 민주당의 적통이거든요. 네? 실력도 있고 명분도 있고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제 본선에는 시너지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송기현 의원이나 심기준 의원이나 강원도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가세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도 도민들께서 아무래도 많은 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광재 의원이 강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도움이 될 텐데, 본선 이후에 점차 이광재와의 단일화 시너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순도 높은 적통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어요. 뭐 편가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언제적 적통이냐, 뭐 혈통을 따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당연히 따질 건 따져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분들은 적통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 또 특성, 이런 것들은 잘 알리고 주장하는 거야 뭐 그거 나무랄 일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광재 후보하고 저하고 가장 순도 높은 민주당원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값이면 적자를 뽑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인 것이죠.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도덕성의 검증을 후보자에게만 해야 하느냐, 아니면 후보자의 가족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 주변인들한테까지 해야 하느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까지의 범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장관이나 국회의원도 따질 때 본인만 따지지 않거든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주변에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최순실 씨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는 사실은 뭐 가족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니고 그냥 측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대통령은 충분히 따질 건 확실하게 따져야 나중에 후환이 없죠. 제대로 안 따졌다가 후환을 본 경우가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나라에.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따질 건 미리 따지는 게 옳다.
나중에 진즉에 좀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따질 걸 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 없으니까 미리 따질 건 따지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같은 입장이고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또 이낙연 전 총리와의 단일화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원래 네. 우리 당의 경선 룰이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이 컷오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됐고 본 경선을 해서 50% 이상 득표자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1, 2위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단일화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선 투표가 없으면 이제 이 본 경선에서 다수 득표자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변별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 제도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경선에 통과를 자신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총리님께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글쎄 정치인들이 보통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정치를 오래 했지만 기업인 출신이어서 이제 국민 정서에 부합되게 말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자신하는 것은 좀 건방진 거 아니겠어요? 그 만약에 본경선에서 이제 통과를 하시면은 이제 본선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런 야권에서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주자들 중에 한 분과 이제 맞붙게 되실 텐데 이분들과 비교했을 때 총리님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국민들께 왜 정세균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피력을 해주신다면? 예, 우선 풍부한 국정 경험을 저만 가지고 있죠. 그분들은 이제 좋은 검사, 좋은 판사일 수는 있지만 다른 국정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예? 근데 국정 경험이 없이 일이 맡겨졌을 때 잘 감당하실 수 있을까? 아마 국민들께서 그런 점을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싱거운 싸움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후보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이제 우리 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경선 과정에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다 그거 가지고 그 후보가 되고 안 되고 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상대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이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세균에게 대통령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꿈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는 그런 자리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왜 제가 적절한 후보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제 첫째는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거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경제 전문가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제 두 번째는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오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교의 역량보다는 훨씬 더 역량이 커져야 된다. 그리고 통상 외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특히 그 미중 이 패권 경쟁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건가. 그래서 경륜과 경험과 노하우가 절대 필요한 부분이 외교 부분이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충분한 외교적인 경험과 역량이 없으면 안 된다. 사실은 저는 이 기업에 18년 동안 정치를 하기 전에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 9년을 미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게 아주 편안하고 스스럼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의원 회계를 하고 국회의장 하면서 의장 회계를 하고 또 장관 하면서 외교 활동을 하고 총리 하면서 외교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질이나 이런 거에 더해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 같은 외교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열과 갈등보다는 통합과 대화가 절대 필요한데 정세균 하면 국민들께서 떠올리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이죠. 그리고 또 제가 노사정 대타협을 IMF 외환위기 때 성공시킨 장본인이거든요. 통합과 대화하면 정세균이다. 예, 마지막으로 도덕성 테스트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이제 이 도덕성 테스트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BBK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경제 외교의 전문성과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 검증에 문제가 없는 제가 아무리 봐도 최적임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저의 이런 진정성을 국민들께 말씀 올려서 꼭 제가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플러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 총리로 이제 계실 때 저희 강원도의 수건 5색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그 준비를 하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강원도민들과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할 터이고요. 강원도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애정을 꼭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원도와의 인연은 동계올림픽을 양보했던 것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시멘트 수출하기 위해서 다녔고 또 매년 여름 휴가는 강원도로 오는 등 저는 강원도와 인연도 많고 정말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 저를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